나피디의 필리핀 블라블라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냉커피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필리핀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필리핀은 사회적 구조가 항아리형이 아니라 피라미드인데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탑 구조가 아니고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냐면은 밑에 바탕이 있어요. 아주 넓어요. 탑은 그 바탕이 좁죠. 필리핀은 그 바탕이 너무 넓어요. 넓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피라미드의 바탕이 되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필리핀의 서민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벌어도 마이너스, 구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서민이 돈을 벌어도 마이너스인 구조와 필리핀 서민이 돈을 벌어도 마이너스인 구조는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네. 들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지만 마닐라 기준 일금이 약 610페소 정도 됩니다. 네. 한화를 하게 되면은 14,000원 정도. 지방 같은 경우는 400페소 내외인 곳도 있고. 평균적으로 해서 한 달 20일 풀타임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8,000에서 12,000페소 정도입니다. 네. 평균적인 월 지출이 필리핀 서민이 4, 5인 정도 되거든요. 4, 5인 기준으로 했을 때 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6,000에서 8,000페소. 이것도 쌀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고,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 나라는 쌀이 밥에 미친 나라. 쌀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거는 생선, 그리고 캔, 사이등이라든지 콘비프라든지 투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 식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거라고는 생선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것들은 캔으로 된 거 먹는 거고, 채소 같은 거는 먹지만은 충분하게 먹지 못한다. 필리핀은 채소가 너무 비싸요.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네. 식비가 그 정도 나가고, 수도하고 전기세가 1,500에서 2,500페소 정도.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기세라는 거는 냉장고는 있을 수 있지만은 에어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에 미친 나라다 보니까 핸드폰을 들 수 있는 나이 2살이든 3살이든지 그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미쳤어요. 통신비용. 이 통신비용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걸거나 이게 아니라 이들에게 해당되는 통신비용이라는 거는 데이터 비용입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사용하든 아니면은 통신사 이용해서 해서 그것도 데이터만 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굳이 이 전화를 하는 건 없고 데이터만 해서 사용합니다. 전화를 특별하게 할 데가 없으니까 메신저를 하면 되니까 카카오톡이랑 비슷합니다. 그게 한 달에 약 500에서 1000페소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필수적인 교육하고 교통비가 사립 아니고 국립입니다. 2000에서 3000페소 정도 교육비하고 교통비 들어가는 게, 자기들만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무슨 시족 집단처럼 그 마을 한 곳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군가는 친척이고 누군가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경조사비가 꼭 들어갑니다. 그게 약 한 달에 1000페소 정도 들어갑니다. 누구 생일이라든지 페스티벌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 이게 합하게 되면은 11,000에서 15,000페소. 처음에 말씀드린 게 풀로 근무를 했을 때 8,000에서 12,000페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 합하니까 11,000에서 16,000페소 정도. 그리고 말씀드린 게 이거는 집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안 내는 그냥 스쿼터, 슬럼가 그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평균 지출비보다 급여가 더 적어.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데 2,000에서 4,000페소가 항상 마이너스야. 매달 적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활비를 줄일 수가 없잖아. 바로 빌립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물고 물리는 구조인 건데, 빌리긴 빌리는데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죠. 이 필리핀에 어느 정도 기간에 있어 보신 분들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네. 이들은 왜 빌린 돈을 갚지 않는가? 안 갚아요. 갚을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필리핀 문화적으로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들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자, 이해를 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이해를 한다는 거지 따를 필요 없습니다. 왜 빌린 돈을 갚지 않는가? 빌릴 때는 간절해요. 우리 애가 아파. 흔한 거죠. 교육비가 뭐가 들어가. 흔합니다.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안 돼. 빌릴 때는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빌리는데, 정작 너 그때 빌려간 거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족끼리 왜 이래? 나머지 반은, 야, 너는 그거 없어도 살잖아. 있는 사람이 좀 참아. 너는 그 돈 없어도 살잖아. 나는 너한테 그거를 갚을 능력이 없어. 정말 필리핀의 아주 독특한 바로 우탕나 로브. 이게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이중적인 개념, 준 만큼 갚아야 한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도와준 사실을 내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겠다에 가깝습니다. 애매하죠. 진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나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나 항상 너에게 빚을 지고 있어. 물질적으로 내가 너에게 빚을 졌지만은 그거는 우리 그냥 없는 셈 치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사이에. 내가 너에게 빚을 진 거는 내가 참 마음에 큰 빚을 졌어. 항상 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게. 이게 이상하죠? 웃기죠? 돈을 안 갚아도 나는 너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잖아. 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너를 고맙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작용을 하는데, 카푸아. 이 카푸아라는 거는 타인을 나와 동일시하는 공동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같아. 우리는 하나야. 그런 의미인 건데, 요게 진짜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진짜 애매한데, 원래대로 한다면은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한다.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자 이건데 변질이 됐죠. 나는 없고 너는 있어. 나는 그거 없으면은 힘든데 너는 그거 없어도 괜찮잖아. 그래서 같은 분명히 공동체 의식이 적용을 하는데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내가 분리할 때만, 그럴 때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 공동체 의식을 그들의 의식 속에는 공동체라는 게, 카푸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라는 거예요. 이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입장을 대변한다면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가족이죠. 네, 가족인데 필리핀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것에 대해서 대학까지 나왔다고 한다면은 충분하게 아주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기준점이 돼 있어요. 대학까지 나오면은 화이트 칼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대학까지 안 나오면은 블루 칼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하게 좋은 직장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 된다. 자, 이게 가족 첫 번째고,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외국인 사위. 저도 이거 할 말이 많은데 그냥 괜찮습니다. 네. 저야 뭐 너무 많이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OFW 몇 번 말씀드렸죠. OFW가 Overseas Filipino Workers, 그러니까 해외 노동자예요. 네, 이 해외 노동자가 분명히 가족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가까운 가족과 멀리 있는 가족을, 먼 친척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따라 다르긴 다르지만은, 이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는 아무리 먼 사돈의 팔촌이어도 너무 가까워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들에게는 사돈의 팔촌이어도 너무 가까운 사람이야. 왜냐면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정작 내가 갚아야 될 때는 누구세요? 너와 나는 너무 멀어. 우리는 사실 피가 반의 반 방울도 섞여 있지 않잖아. 네, 가족하고 외국인 사회 OFW는 일단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분류가 여유가 있는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빌린 사람은 어차피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이런 논리입니다. 네. 이게 미치죠. 그런데 외국인들만 이거를 미쳐 하는 것 같더라고. 외국인들만 이래. 왜냐면은 이 필리핀이 전체적으로 빌려준 사람도 어차피 이런
어떤 마음가짐 비슷해. 바할라나 신의 뜻대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러니까 낙천주의가 좀 심한 부분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도 일단 빌리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 내일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갚으라는 독촉을 받으면은 이거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지금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신이 안 주시는데? 여기 신을 들먹이죠. 네. 이런 상황들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필리핀에서 일반적인가를 물어보신다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소득층하고 중하층 서민 사회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동네 전체가 빚쟁이인 경우도 있어요. 이제 사리사리 스토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동네 장사예요. 동네에 다 아는 사람들이야. 다 친인척이고 어차피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에서 구멍가게를 열어. 처음에는 이제 돈 주고 사다가 그 다음부터 외상 거래를 해. 자, 외상 하는데 아무리 구멍가게를 해도 물건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이 있어야 채워놓잖아. 근데 이들이 외상을 계속 하는데 돈은 안 줘. 근데 나는 물건을 채워놔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야. 마을에 대다수가 와서 외상을 해. 어느 순간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에 외상 해주다가 물건 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는 외상이 안 되고 너 외상한 거 외상값 다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외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집에서 안 사고 다른 집에 가. 다른 구멍가게에 가서 그 집에서 빚을 져.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이 외상을 너무 많이 주고 했는데 돈은 하나도 못 받잖아. 이 집이 망해. 이게 아닌 것 같죠? 이해가 안 가시죠?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여기 계속 물고 물리는 계속 망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리사리 스토어가 외상장부만 뭐 몇십 건이 있는데 받는 건 그냥 포기해요. 포기한다는 심리는 외상을 준 사람뿐만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도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그냥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강하게 독촉한다면은, 갚으라 한다면은, 이게, 인색하다. 네. 인색하다는 조금, 아주 약한 표현이고, 동네 전체가 그 사람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사람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면은, 동네에도 돈을 빌리고 하는 서민층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이 쓸 만큼 있으니까 빌려준다는 인식이에요. 네. 그래서 끼리끼리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돈 안 갚는 것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이뤄서 뒷담화를 하고 음해하고 그게 이제 필리핀의 어떤 그런 상황이 그렇게 돼요. 돈을 떼먹는 이런 일들이 행위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일종의 생존을 위한 도덕적 면죄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면죄부 괜찮다라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요. 조금 짜증나는데 나 가난하니까 돈 빌렸어도 돈 안 갚아도 괜찮습니다. 훔쳐도 괜찮습니다. 네, 실제입니다. 가족이니까 가난하니까 이게 이거를 어떤 거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큰 무기예요. 아마 당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계속 지금 주변에서 당하고 있죠. 그들이 가난하니까 내 땅을 침범해서 내 땅에다가 소를 풀어서 내 과일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먹고 그리고 철조망 해놓은 거 그거를 다 자르고 해도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도 그들은 가난하니까 내가 편의를 봐줘야 된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들에게는 그게 돈을 벌어야 되는 수단이니까 나는 컴플레인을 걸면 안 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이게 끊이지 않는 물고 물리는, 그러니까 물고 물린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빨대. 여기가 빨대 꽂으면 여기다 빨대 꽂고 빨대 계속 꽂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서민 경제는 그냥 만성적인 적자예요. 그냥 숨만 쉬어도 매달 기본적으로 2,000에서 4,000 페소 기본입니다. 근데 이것도 렌탈비가 없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숨만 쉬어도 적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 적자를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타깃을 선정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제발 이번만 어떻게 좀 해줘. 빌리죠. 그런데 정작 갚아야 될 때는 거부를 하죠. 상환을 거부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들어갑니다. 야, 너는 그게 없어도 너는 충분하게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이 돈을 돌려주면은 나는 당장 오늘 먹을 쌀이 없어. 내가 너에게 큰 빚을 졌어. 마음의 빚을 졌어.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넘어가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잖아. 그렇지? 우리 한 마음이야. 너와 나는 가족이라니까? 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팅에 당해요. 필리핀이 가족이라는 것에 좀 많이 약해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들은 가족이래요. 갑자기 가족이래. 야, 니네가 나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 포함해서 그 주변에, 그러니까 끼리끼리야,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해. 야, 네 가족이야. 너와 얘는 가족이야. 가족끼리 왜 이래? 와이프에게 물어보면 가족이었어? 저 무리하고 너하고 가족이야? 근데 이름이 전혀 다르고는 성씨가 아예 달라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들의 주장으로는 가족이래요. 그럼 어떻게 가족이냐 그랬더니 와이프의 외할머니의 친척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난 총수로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어. 자, 와이프의 외할머니의 친척이에요. 친척에 낳은 자식이래요. 어떻게 촌수를, 여러분이랑 계산을 좀 해주세요. 나는 촌수 계산 못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는 말이 무조건 분리하면 가족이래. 그러니까 이 필리핀이 분리하면은 가족이야. 어떻게든 그 가족 그런 걸 찾아내. 네. 그러다가 뭐 이제 돈 빌리다가 이 사람이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다. 그러면 버려. 이 사리사리 스토어에서 더 이상 외상으로 안 주고, 그리고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되면은 그 스토어를 떠나는 것처럼, 버리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사람도 돈 나올 구멍 없네. 자꾸 돈 갚으라고 하네. 마음의 빚이 너무 커졌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타깃을 변경을 합니다. OFW나 이제 외국인들은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를 이제 탐색을 하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외국인 사회가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어요. 필리핀은 페이스북에 미쳤다 보니까, 뭐 자기 딸이나 누가 이렇게 외국인 사회가 있다는 걸 사진을 다 찍어서 페이스북에 막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 그럼 파티 언제 열어? 파티 우리 해야지. 파티 곧 할 거야. 그때는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 너 외국인 사회에 있으니까, 와우. 이것도 외국인 사회가 해준 거야? 와, 이것도 외국인 사회가 해준 거야? 와우. 필리핀은 특히 질투심이 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와우, 이렇게 해주면서도 그 안에서는, 이 외국인 사이가 내 딸이랑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내 딸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죠? 내 딸은 필리핀 놈 만나가지고, 술만 쉬어도 몇천 페소씩, 너 왜 나 말할 때마다 말해, 저 새끼. 너 왜 그래? 제가 말하는 게 싫은가 봅니다. 네. 숨만 쉬어도 몇천 페소씩 적자가 나는데 쟤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냉장고가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네, 주얼리가 새로 생겼네. 네, 그렇게 다 이어가다가 나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혹시 한 10만 원만 잠깐 빌려줄 수 있어? 내가 며칠 후에 갚을게.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막 띄워준 거야. 하늘 높이 띄워준 다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있는 척 없는 척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그게 악순환이죠. 네. 계속 이 외국인 사회에게 빨대를 꽂다 보면은 외국인 사회가 이제 기브업을 하게 되죠.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언제가 되느냐. 네, 그거의 차이가 있을 뿐인지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OFW도 몇 년에 한 번씩 휴가를 와요. 계약이 종료되거나 그랬을 때 다시 필리핀에 돌아와서 다시 에이전시 통해서 계약을 갱신을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텀이 있을 때는 필리핀에 와서 휴가를 즐깁니다. 그러면 또 OFW 왔냐, 몇 년 만에 왔나 그러면서 파티를 열죠. 사실 똑같아요. 오히려 외국인 사이들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은 이들은
본인이 해외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했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부자인 척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아. 빌드업은 똑같아. 막 둥둥 뛰어주다가 최고점에 올랐을 때 거기서 살살살 긁어서 돈을 빼내는 방식 똑같아. 제가 사는 곳은 이제 시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성이 태어나서 살다가 마닐라에 갔습니다. 마닐라에서 입주식 가정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여기에 와요. 휴가, 고양이가 당연히 오겠죠. 오는데 거의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사업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직업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는데 필리핀에서는 뻔히 알거든요. 얼마인지 급여가. 아무리 마닐라라고 해도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많이 받아도 30만 원? 진짜 많이 받을 때 한 40만 원. 평균적으로 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받듯이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띄워줘. 너 마닐라에서 일해? 와, 마닐라.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OFW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런 악순환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악순환이죠. 이들에게는 돈이라는 게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자산적인 의미가 아니고 있는 거를 그냥 써야 돼. 지금 돈이 있어. 근데 이걸 내가 쓰지 않으면은 다 써버리지 않으면은 갚아야 돼. 빌린 사람한테 갚아야 돼. 그래서 이들에게 돈이라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빌려와야 돼. 끊임없이 빌려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 사람한테 안 되면 이 사람한테 빌려야 돼. 일단은 빌려와야 돼. 빌리고 나서 생각한다. 빌리고 나서 다 쓰고 난 후에 생각한다. 네. 그리고 너랑 나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피해를 줬어도 너랑 나는 가족이잖아. 말씀드렸죠. 와이프의 외할머니의 친척의 자식이에요. 그게 무슨 천수가 됩니까? 그런 사람도 가족이라고. 가족 간에 왜 돌려주냐 이런 심보는 개인 간의 인성 문제라기보다는 필리핀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기생적 생존 전략, 기생충이죠. 기생충을 필리핀 자체가 만들었어.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했던 거는 2000년산 빈티지일 텐데 저는 2026년 빈티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2026년 빈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것과 다르죠? 네. 농담이고요. 필리핀 블라블라 4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